이번 영상에서는 평면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는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와 기울기가 필요했는데요. 자,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는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와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가 있으면 직선을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점 A를 지나는 직선 L이 있는데요. 자, 이 직선 L과 벡터 U는 서로 평행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라고 한다면 우리 AP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AP 벡터와 U 벡터는 서로 평행하니까 두 벡터는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A와 점 P는 각각 A라는 위치 벡터와 P라는 위치 벡터를 가지니까 AP 벡터는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P 벡터는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표현하고 TU 벡터와 같다라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를 벡터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요 A를 이항해서 정리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 A 벡터 더하기 TU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직선을 벡터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 u를 우리가 특별히 이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직선이 지나는 한 점과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의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직선과 평행한 벡터는 방향 벡터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성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의 위치 벡터의 성분은 x, y. 직선이 지나는 점 A의 위치 벡터의 성분은 x1, y1. 그리고 이 직선과 평행한 방향 벡터는 A, B라는 성분을 가졌는데 우리가 PA 벡터와 U 벡터가 서로 평행하니까 U 벡터에 T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앞에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U라고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 것을 알아봤는데요. 그것을 다 성분으로 바꾸면 P 벡터는 x, y, A 벡터는 x1, y1, TU 벡터는 TA, TB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는 덧셈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덧셈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 y로 나타낸 벡터와 x1 더하기 ta, y1 더하기 tb는 서로 같은 벡터니까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때 a에 곱해진 t와 b에 곱해진 t는 어차피 같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t는 어떤 특별한 값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다 성립하니까 이 식을 t가 없는 상태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조금 변형하면 ta는 x-x1이라고 쓸 수 있고 양변을 a로 나누면 t는 a분의 x-x1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위의 식을 변형해서 t는 a분의 x-x1이라는 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식을 변형하면 t는 b분의 y-y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이때 두 t가 서로 같은 t니까 요 두 식을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식 t가 없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성분으로 요거 요렇게 고쳐놓고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서로 같으니까 x성분, y성분끼리 서로 같다라고 놓고 이것을 t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t가 없는 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낸 걸 보면 여기 분모에 쓰인 a와 b는 바로 이 직선과 평행한 방향 벡터의 성분 a, b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분자에 있는 x1은 이 직선이 지나는 점 A의 위치 벡터의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방향 벡터의 성분과 위치 벡터의 성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기하 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여기 아까 앞에서 나타낸 요것보다는 성분을 이용해서 나타낸 요 모양의 직선의 방정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에는 방향 벡터의 성분, 분자에는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의 위치 벡터의 성분을 사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나타낸 요 모양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봅시다. 자, 여기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4,5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죠. 이럴 때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분수로 써줄 건데 분모에는 방향 벡터의 성분을 써줍니다. 방향 벡터의 x성분 4를 써줬으면 분자에는 x 마이너스 이 벡터가 지나는 점에 x성분을 써주면 되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나중에는 플러스 2로 정리해 줘야 되겠죠? 자, 이거랑 방향 벡터의 y성분을 분모에 써줬으면 분자에는 y의 좌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됐으니까 우리 요거 플러스로 바꿔줍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2라고 고쳐주면 바로 마이너스 2,3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4,5인 직선의 방정식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하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모양으로 나타낸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점 3,2를 지나면서 직선 3분의 x 플러스 2는 4분의 y 마이너스 1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구해야 할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는 3,2고 그 직선, 우리가 구해야 할 직선의 방향 벡터는
네, 요 직선의 방향 벡터와 같겠죠. 왜냐하면 이 직선과 평행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방향 벡터도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네, 분모에 보면 성분이 써 있어요. 3,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3,2를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3,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에는 우리도 똑같이 3을 써주고 x 좌표는 분모에 4를 써주고 분자에는 y-2를 네, 이렇게 써주시면 바로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와 방향 벡터만 가르쳐 주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방향 벡터의 성분 중에 요렇게 0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방향 벡터를 주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 아직도 눈치채지 못했다면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x1, y1을 지나면서 a, 0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하면 분모에 방향 벡터의 x 성분과 방향 벡터의 y 성분을 써줘야 되는데 0이 들어있으니까 분모에는 분수를 쓸 때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분모의 0은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모의 0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요렇게 방향 벡터의 성분 중에 X 성분이든 Y 성분이든 0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방금 배운 직선의 방정식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금 방향 벡터의 성분을 살펴보니 a, 0이라고 합니다. a, 0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벡터가 되겠죠. 자, x1, y1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지금 요 방향 벡터로 표현하는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의 특징은 네, y좌표가 x좌표는 계속 변하는데 y좌표가 y1으로 계속 일정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은 y는 y1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 벡터의 y 성분이 0이어서 그 방향 벡터를 살펴보니 x축과 평행하다. 그럼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도 x축과 평행한 거니까 x좌표는 아무리 변해도 y좌표는 y1으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y는 y1이라고 나타내면 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방향 벡터의 성분을 살펴보니 x 성분이 0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 벡터는 y축과 평행하다라는 것이 보이시죠? 자, x1, y1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의 값이 단 하나, x1으로 일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 벡터의 x 성분이 0인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x는 x1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 벡터의 성분이 y가 0일 때는 y는 y1, x가 0일 때는 x는 x1이라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점 7,8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6,0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방향 벡터의 y 성분이 0이니까 이걸 직선으로 나타내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8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방향 벡터의 y 성분이 0일 때는 y는 y1이라고 나타내면 되니까 지금 방향 벡터의 y 성분이 0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8이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방향 벡터의 x 성분이 0이죠? 자, 그럴 때는 4,9를 지나면서 요 벡터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4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 벡터의 x성분, y성분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때 직선의 방정식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식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두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AB 벡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x2-x1, y2-y1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되면서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 벡터의 x 성분과 x-x1, 방향 벡터의 y 성분과 y-y1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이때 x1, x2하고 y1, y2는 서로 같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AB 벡터이고 AB 벡터의 성분은 B-A 벡터니까 2-1이어서 3, 5-3이어서 2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3,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 벡터가 3,2이고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3분의 x 플러스 1이 되고 2분의 y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점 B를 이용해서 나타내도 같은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점 A가 아니라 점 B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방향 벡터가 이러면서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지 않고 점 B의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AB 벡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2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1은 1분의 y 마이너스 2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모의 음수가 나온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놔두어도 괜찮지만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4분의 1 마이너스 x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분모가 1이니까 굳이 분모를 쓰지 않고 y 마이너스 2라고 나타내야겠죠. 자, 요렇게 나타내 있는 걸 본다면 원래는 요렇게 나타냈던 건데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방향 벡터를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분모에 아무것도 없다면 분모가 1이구나. 그래서 방향 벡터의 성분이 1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요 모양의 직선의 방정식을 봤을 때 방향 벡터의 성분이 마이너스 4,1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직선과 평행한 벡터, 그것을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하죠.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